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이재명 보호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참 아니나 다를까 어쩌면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식상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 바른미래당 출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내 경선판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준석, 유승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자기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윤석열 공천 경선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고 얼마나 공감할 수가 없는 얘기인가, 그리고 법적 근거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조회수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별로였는지, 아니면 영상 자체가 별로였는지, 아니면 제목 자체가 별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그겁니다. 한심해서 대한민국의 제1정당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순준히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뭐라겠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김의겸 씨가 주장했던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 폭행을 가하더니 이제야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학폭 가해자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2018년 공천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이 김의겸 씨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해 12월 18일인가 16일인가 유승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서 했던 얘기를 김의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그러니까 유승민은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인가, 여기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승민 씨가 지난해 12월 달에 했던 주장을 2023년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러면서 헌법 정신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유승민, 김무성 등 이 탄핵파, 이 사람들이 합세를 했는지 야합을 했는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실상 모든 탄핵 요건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탄핵 소추를 시동 걸 수도 있다, 이런 소리로까지 들린다 그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 테이블에 올렸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무다는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자료에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공천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건 고발을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임 기간에는 임기안에는 소추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해봤자 쓸데가 없다 그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중대 사안인데 그럼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우게 하고 뭐 하려고 퇴임 후에 수사를 받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직에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대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슨 헌법을 위반했으며 무슨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헌재 가봤자 상식적인 법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당연히 기각 내지는 거의 각하된다 각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뭐 하려고 고발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부여한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65조 1항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꽤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몇 분 다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바른미래당을 출신들을 위해서 제가 법률 특강을 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다시 법률 특강을 하겠습니다. 아니 소위 입법기관을 자처하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불법 경선 개입이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갖고 와서 그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7일 정당법 제22조 제1항 1호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결정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보건대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뜻은 공무원이 정치 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역관제를 지향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정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과 영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이 자기의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 이것도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당 지도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떻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까? 우리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아예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 자들이 헌법기관을 자처한다는 자들이 또는 자처했던 자들이 또는 법에 대해서 뭐 마치 자기가 뭘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자들이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입을 이렇게 열고 있다 그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정당법 제49조를 어겼다는 그런 보고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 뭐 이런 거 이게 정당법 제49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정당법 제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항 정당의 대표자 투표로 선출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뭐 천하람 후보 이런 사람들을
폭행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유인했습니까? 체포했습니까? 감금했습니까? 2호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의 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을 방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정당법 제49조를 들먹이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헌법 제7조 2항 이거를 들먹이는 것도 정말 설득력이 없고 정당법 제49조를 들먹이는 것도 정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을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의 혐의가 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적용된 법리가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그걸 갖다 들먹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무슨 법률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또 근거는 무엇이냐? 논리는 무엇이냐? 이걸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체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들을 갖다가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거 전략을 기획하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어느 지역구에 심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이런 거에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은 제2조에서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적용 범위에 한해서 이 각 정당에서 이 해당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 선출하는 거는 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추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선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 그 경선에 있어서 이거를 방해를 하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표, 최고위원, 당직자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공직선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의견 개진했다고 해서 그거는 공직선거법이 아예 적용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비판받아야 되느냐? 이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아닌 당직자를 선출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입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법률을 내용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법률도 모르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사실도 모르고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는 정말 설득력이 없고 우리 국민들한테서 공감받지 못할 그냥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이 언제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7개월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까? 불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8개월밖에 안 된 그 윤석열 정부를 좌초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까?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언제 뭐 때문에 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주장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 근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대체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저는 법대 출신도 아니고 제가 그 이후에 뭐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한 번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을 텐데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또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여전히 바른미래당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뭐 하려고 김대중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신용복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국민의힘에서 쩌르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인사들이 지지 기반이 없고 인지도도 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댈 곳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마저도 계속 윤심, 윤힘 이런 소리 하다가 한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전당대회 판에 너네들 사리사욕에 맞춰서 이용하지 말라 그렇게 나선 거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각종 그 경선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비판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연출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일 뿐, 대통령이 무슨 불법 행위를 했으며 무슨 위헌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갖다가 계속 언급하면서 마치 뭘 위반했느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로를 누구보다 네가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협박 가까운 소리를 한다면 대체 그 의도는 뭐겠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모르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또는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당원 당규도 모르고 자기들 소속 정당의 그 법률 규칙도 모르고 얼마나 이 무지한 소치입니까? 그런 자들이 당대표를 지냈고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저 당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들 지금 그 당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